저는 햇수로 31년째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름난 곳에서 저의 이름을 내걸고 일을 하기도 했고, 저를 거쳐간 수많은 후배와 제자, 그리고 외식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좋게 된 경우도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실패나 성과가 성공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그리고 바닥을 쳐도 오를 곳이 있으니까요. 나 자신이 지치지만 않으면 되고 소신만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나의 의지요. 같은 계통 일을 30년을 해오다 보니 저는 어느덧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리사들에게 도마는 참 친숙한 존재인데요. 좋은 재료를 손질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주방에서 조리사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손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물이 비판하는 대상이 되고 날 때 도마 위에 오른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도마 앞에 자주 놓이곤 합니다. 제가 선별을 잘 해야 이 사람 또는 이 상황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윗사람 또는 지도자가 이끌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현재 0의 상황이라면 이것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인 거죠. 저 역시 누군가에 이끌려 또는 저의 성장 배경에 이끌려 0이었던 저의 능력을 100분 발휘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배경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미셸푸드 신규사업팀 최영국 팀장입니다. 저는 무탈한 가정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되던 시절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이 1990년 초 대한민국의 금전 등록기 의무화를 틈타 경제신문에 실릴 만큼 사업에 성공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큰 성공 때문인지 결국 관리 부족을 이유로 부도를 내게 되면서 집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3이었고 학력고사 세대라 대학에 떨어지자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은 망했고 어떤 사람이 편히 공부를 하겠어요. 집에 빚쟁이는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권하시고 여기에 저희 담임 선생님도 영국이 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재수를 권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집을 박차고 나왔죠. 19세 소년이 할 수 있는 패기라곤 그 상황을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갈 데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또 반복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을 찾았습니다. 기술이 없고 학벌도 없는 제가 찾은 일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무작정 뛰어든 일반집에서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 업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반집 생활을 10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 설거지를 넘어서 조리법도 배우고 생각보다 요리에 재능 있는 편인 저를 발견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덧 제게 잘 맞는 일이라는 게 느껴질 때쯤 되니까 실력도 인정받았고 돈도 아쉽지 않을 만큼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요리사가 맞는 건가? 저는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보니 고급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함께 일하며 선배들에게 배운 게 다였으니까요. 긴 장화를 신고 조리복도 입지 않고 조리 용어도 모르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내가 조리사라고 하는 건 아닌가? 아, 내가 진짜 조리사가 맞는 건가? 이렇게 직업관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옵니다. 저희 형이 재기를 꿈꾸다가 또 한 번의 부도를 맞은 거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재건하다 맞은 두 번째 부도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때 저희 아버지가 폐와 위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로 아버지의 말기암 소식을 접했는데 주문은 계속 밀려오고 조리는 계속 해야 하고 가슴은 답답함에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울면서 조리해 본 게 제 인생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 환자는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져도 바로 1인실로 입원해야 하는데 그럼 일주일만 입원해도 입원비는 200만 원이 넘게 되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고 급여는 뻔했고 뭔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지인분이 유통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물품 배달을 퇴근 후 또는 쉬는 날에 할 수 있었죠. 정말 잠 안 자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의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선배는 이름난 호텔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는 선배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저더러 호텔로 들어와서 일을 정식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호텔에서 좋은 기술을 배운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지만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호텔 일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30살의 나이인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막내로 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배우고 싶은 욕심과 금전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었지만 결국 투잡이 모자라면 쓰리잡을 뛰면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배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출해서 목표 없이 일을 해왔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배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30살의 나이에 20대 초반 어린 친구에게 선배라고 부르며 세척과 보조 업무도 다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또 그 힘든 것도 해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익히게 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반 음식점과는 다른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조리복부터 다르죠. 잘 다려진 조리복에 정갈한 앞치마와 스카프, 조리복 등으로 품격을 갖춰야 하고 조리복을 입은 상태에선 외부 출입도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결부터 기본 매너까지 모든 것이 호텔에서 배운 대로 다 지켜야 할 상황인 거죠. 따르지 않으면 바로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일반 집에서 근무할 때 몰랐던 조리 용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랍스터, 푸아그라, 트러플 등 고급 식자재들을 이용한 조리들도 직접 경험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호텔에서 교육을 받으며 점점 전문 조리사로서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서 근무하는 최영국 셰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을 했던 덕분에 저는 그 다음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랜드그룹 호텔사업부에서 호텔 일을 끝으로 외식 전문 기업인 아워홈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조리를 기본으로 사업장 손익과 디자인, 메뉴 R&D, 교육 등을 조금씩 배우면서 저는 외식 전문가로 전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으로 뽑히는 그 순간 호텔로의 이직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편히 주방장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였다면 아마 지금의 최영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 위치를 잘 다지게 된 것은 이 직장을 오기 전에 세계적인 IT 그룹 지사에서 총괄 셰프로 일을 했던 경력 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하나씩 약 180개가 운영되는 지사의 푸드는 너무나도 쾌적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령 당시 한국 지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의 푸드팀과 경쟁에서 밀리며 아시아 퍼시픽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갈 때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조리팀 직원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령 후 전달 사항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고만 하고 저는 문제 파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가 위치한 건물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로 지하층 외에는 가스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지상에 위치한 지사에 억지로 조리 시설을 넣다 보니 조리를 위한 가스 시설이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은 직원식으로 한 끼에 80여 가지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마치 호텔의 뷔페처럼요. 그 많고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만들어 수백 명을 먹여야 하는데 가스 시설이 없다 보니 전기 인덕션으로 조리를 하는 거죠.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화력인데 모든 음식을 불 없이 전기 인덕션으로 조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시설 전용 공간에 조리시설을 넣다 보니 냉장 설비부터 조리 공간 부족까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사는 자신들의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제가 속해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일을 하는 모든 인력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거죠. 본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팀, R&D팀, 마케팅팀, 위생팀을 상주시키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에 지친 직원들에겐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오히려 잘하기가 더 힘든 구조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저에게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고, 본사에서 지원온 다른 팀들은 모두 철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팀은 제가 통솔하겠다고요. 가장 큰 문제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지만 서비스 불만족으로 화가 나 있는 지사 담당자는 그것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노력하자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원들이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직원들의 용모와 서비스 부분부터 고쳤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익힌 서비스를 알려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청결과 매너를 기본으로 고객 서비스를 실천해야 하며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숙지시켰으며 지금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모두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저부터 사업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크게 인사하고 친절과 청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또 고객들이 저희 식당을 찾을 때면 한 분 한 분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더해지자 고객 만족도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사에서도 다시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직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음식의 완성도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능력을 더 끌어내고자 조리하는 이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딱 한 가지면 잘하면 된다. 너는 탕 전문가, 너는 샐러드 전문가, 너는 파스타 전문가 등등 한 분야만 잘하면 된다는 완벽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탕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오늘 제공되는 탕에 그 직원의 이름을 붙여 고객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박호석 실장이 한 설렁탕이라면 호석 설렁탕이라고 이름을 내놓는 거죠. 그럼 고객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호석 설렁탕이 뭐예요? 어디 지역 이름이에요? 저는 대답하죠. 저희 주방에 박호석 실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탕의 명인이라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든다고요. 이 음식은 오직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잘하는 저희 호석 실장은 이 일에 성취감도 오르고 책임감도 더욱 강해집니다. 고객분들도 저희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은 30개국의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자사 사업장 중 최고의 평가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건 일 내에 불과하지만 팀워크가 자리 잡은 후 저희 팀은 아시아 퍼시픽 그룹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이었던 평가를 1, 2위권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거뒀고 한국 푸드팀이 7년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던 까다로운 미국의 NSF 점검에서도 3회 연속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직원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들을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의 무능력으로 몰고 갔다면 과연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일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갖춰진 상황에서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세상에 일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식 사업 전문가입니다. 호텔에서 일을 할 때는 양식 파트였고 여러 곳을 다니며 일을 한 덕에 현재는 30개국의 음식을 조금씩은 다룰 줄 아는 조리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붙은 상황인데 지난해 저에게 또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신규 사업팀 팀장이라는 자리인데요. 식품이라는 부분이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그렇죠. 신규 사업팀의 주력 상품은 무균실에서 제조한 식품을 급속 냉동해서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완조리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을 고객에게 완벽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 시설과 제조된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류창고, 그리고 이를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식품 하나하나에 표기되는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제품 디자인과 모든 공정에 대한 테스트 통과까지, 식품 하나가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바로 현장에서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견적을 가지고 조리를 구상하는 외식 컨설팅이 저의 주 업무였는데, 신규 사업팀을 운영하면서 신입사원과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해가며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 저희 도시락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서울성모병원의 윤순규 병원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병상이 없어서 태어나는 것이지 다 나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태어나고 나면 다 나은 것처럼 아무거나 먹다가 병을 키운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처럼 관리받을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하니 정말 잘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닥터의 도시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병원 중에 있었던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지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런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퇴원 후 스스로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우수한 제품들을 연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을 이끌어갈 때 저는 항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모든 일을 수용합니다.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주어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피해를 준다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타입이죠. 저의 현재 위치는 팀원들이 각자 맡은 바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치입니다. 마치 배수구에 잔여물이 끼지 않게 관리 감독하여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과도 같죠.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대신해서 회사 윗선에 졸라도 보고, 안 되면 일 처리를 위해서 제가 제 선에서 선 처리를 했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저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저에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 팀원들의 신뢰도 얻게 되었고, 신규 사업도 올 봄에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디딤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신규 사업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 전문이 아니라고 거절했다면 지금의 한 단계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도전할 것이고 정말 잘 해낼 것입니다. 저의 상식 안에서 말이죠.